이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지금 공소제기 전입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적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에만 있고요. 자, 먼저 누군가 청구합니다. 체포 구속돼 있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시 자 한번 둘러봐야 될 것이 의문시 되는 게 피의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죠. 피고인은 적부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는데 피의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좋죠. 변호인도 또는 대배친형,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구하면 청구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나와서 이제 이거 심사합니다. 근데 법원은 잠깐 이 심사를 위해서 법원을 잠깐 구성을 해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성을 하든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성을 하든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이걸 심사하기 위해서 잠깐 재판부 하나를 구성해.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를 한 뒤에 몇 시간 내에 자, 이 심사를 해야 되냐면 48시간 내에 신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48시간 내에 그래서 이걸 자 전제로서 이제 신문조사를 합니다. 신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미음자라는 신문을 썼죠. 미음자라는 신문은 뭐라고 했죠? 히어링 하는 겁니다. 히어링. 들어주는 겁니다. 피의자의 말을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조사해요. 요거 48시간 내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결과 이제 드디어 가타부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신문조사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그다음에 자 결정합니다. 이게 결정이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는데 결정. 자,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4시간 내에 결정합니다. 또 미적할까 봐 24시간 내에 결정을 해요. 신문조사를 마치면. 결정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먼저 적법하지 않다. 적부라는 게 적법하지 않소이다 부당합니다. 내보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법하지 않소이다 그다음에 부당하다 그러면 내보내는 거죠. 그때 하는 게 석방결정. 석방결정이 있고요. 석방결정을 통해서 애를 내보내게 됩니다. 석방결정이 떨어지면 종전의 구속영장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석방결정을 때렸어요. 법원이. 석방결정을 때렸다는 건 그전에 있던 이 구속영장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석방결정을 통해서 애를 석방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전에 발부되었던 종전에 발부되는 과정을 다 해볼게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누구한테 청구하죠? 수임 판사님. 그래서 수임 판사님이 자 A라고 할게요. A라는 판사님이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법하지 않소이다, 일단 부당합니다라고 이제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다시 법원이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저 수임 판사님의 영장이 잘못되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부되었다. 그래서 석방결정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에 발부되었던 영장은 당연히 찢어버려야죠.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영장을 실효시킵니다. 영장을 실효시키고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석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면 저 수임 판사 A라는 저 판사님이 이 신문조사에 관여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영장을 발부한 본인이고요. 저 사람에 대한 재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심사를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저 사람을 배제한 다른 법관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석방제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석방제도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석방제도. 자, 또 하나는 기각. 기각 결정이 뭐예요? 기각이라는 건 뭐죠? 택도 없다. 부당하다고? 아니다. 정당하다. 뭐 위법하다고? 아니다. 적법하다. 이거 계속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 유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볼 게 이거예요. 자, 아까 이쪽을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석이라는 것이 피고인 보석 여기 있잖아요. 그죠? 피고인 보석이 여기가 원칙인데 여기도 보석이 좀 있긴 있다. 조그맣게 있다고 있죠. 적부심사 내에 뭐가 있냐면 너 보증금 내라. 우리 법원이 판단할 때 너 보증금을 이 정도 내면 석방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대신 볼모로 잡고 석방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계속 구속돼. 만들어야지. 1,000만 원 어디 가서 만들어야지. 연끌을 해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 보증금 납입. 보증금을 납입해라.
그럼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 불러요. 자, 지금 이 용어를 오늘 익숙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초심자분들은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피의자의 보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피의자 보석. 특별히 피의자 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보석의 대원칙은 어디? 피고인 쪽에 보석이 대원칙이니까 예외적인 보석이니까 이런 피의자 보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기소전 보석. 자, 이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결정. 석방 중에 하나입니다. 석방 결정 중에 하나이지만 보증금을 볼모로 잡고 석방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장은 똑같이 실료되는 겁니다. 영장을 찢어버립니다. 왜? 석방 결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석방이고 저 위에 있는 건 완전 석방이고 이걸 기소전 보석에 불러요.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좀 이따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잘하면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문을 봅니다. 조문. 214조 2 조문 들어올게요. A급 조항이에요. 조문 A급 조항이 별표를 딱 쳐놓고요. 자, 체포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동안 딱 쳐놓고요. 피고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피고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한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저 그림을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쪽 다시 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수임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얘가 체포 구속됐겠죠. 수임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구속되었다. 근데 이 체포 구속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제 이 절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논리로 본다면 이 수임 판사님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적부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영장을 통해서 체포 구속된 사람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야, 근데 긴급 체포되었어요. 영장 없이 체포된 거죠? 또는 영장 없이 구속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자, 근데 지금은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 영장에 의하였든 영장에 의하지 않았든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경우가 보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장 없이 불법 구속되거나 영장 없이 긴급 체포된 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판례를 보고 갑니다. 어디 가냐면 300면 갑니다. 300면. 300면의 그 판례 있죠. 판례. 자, 이 판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지우지 않기 위해서 긴급 체포된 피해자 또 주세요. 제목에 긴급 체포된 피해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긴급 체포된 피해자는 영장 없이 그래서 여기다서 영장 없이 체포된 자입니다. 긴급 체포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된 자. 긴급 체포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된 자고요. 영장 없이 긴급 체포된 자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있는지 뭐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는데요. 있다. 자, 본문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본문 내용은 읽으실 필요 없고요. 긴급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자들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 알겠죠? 예전에는 이 조항이 처음에 나올 때는 영장에 의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이런 문구를 두고 있었다고요. 영장에 대한 재심을 강조하는 바람에. 근데 영장 없이 체포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깔끔한 해결이 된 겁니다. 영장에 의하였든 영장에 의하지 않았든 이해됐죠? 자, 또 하나를 우리가 보여요. 만약에 피고인은 청구권자입니까 아닙니까? 피고인은 청구권자 아니죠. 분명히 이 그림상 볼 때 피고인은 절대 청구할 수 없죠. 근데 피고인이 자, 저 법 지식을 몰라요. 그래서 공소 제기된 뒤에 피고인이 나도 적부심을 청구하겠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나도 적부심을 청구하겠어. 그래서 피고인이 막 적부심을 청구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이때는 막바로 기각을 합니다. 당신은 그냥 구속돼 있어야 됩니다. 자, 사망을 먼저 볼게요. 사망을 봤더니 여기 봤더니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에 하면 또 쳐놓고요.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자, 1번에서 1번. 그 다음에 뒤에 동일한 영장에 대해서 재차 청구 2번. 그 다음에 공범이나 공범의 순차 청구와 수사 방해 목적 3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2번, 3번은 나중에 머릿속에 담으면 되고 지금 1번은 오늘 담고 가야 됩니다.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해서 화살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고요. 자, 피고인이 바로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잖아요. 피고인이 분명히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면 분명하죠. 이 사람이 청구했다. 이건 안 받아줍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막바로 기각합니다. 근데 기각하는데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신문조사를 48시간 동안 하고 나서 기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청구권자 아님이 분명하다면 쳐다보지 않은 채 막바로 기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망에 신문 없이. 사망에 신문 없이. 그러니까 신문 없이 뭐 48시간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쳐내는 겁니다. 가차없이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기다릴 필요 없어. 가차없이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자, 여기 주목해요. 다시 1번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다. 자, 그러면 피고인이 청구하면 막바로 뭐 한다고요? 기각합니다. 택도 없소이다. 안 받아주겠소이다. 기각합니다. 기각이라는 뜻은 청구를 했을 때 안 받아준다는 게 기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299면 내 본문 내용 중에 4번 2004년도에 그 개정 내용이 있죠. 그걸로 들어갑니다. 자, 건데 자, 키워드는 요게요. 세 번째 줄 전격적으로 기소. 여기다가 또 넘쳐요. 이렇게 여기 정의적으로 기소. 자, 전격 기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봐요. 지금 피의자를 갑이라고 할게요. 피의자 갑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자, 지금 피의자 갑이니까 뭐 청구 나쁠 거 없어요. 정상적으로 청구했어요. 검사가 이 소문을 또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화가 뻗쳐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부심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하고 비슷하게 모든 서류와 피의자를 법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모든 서류와 모든 증거물을 법원에 보내야만 법원이 신문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피의자마저도 일로 보내야 돼요. 법원으로. 그러면 법원으로 보낸다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잖아요. 한참 구속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이 검사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적부심을 딱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법원에서 빨리 갖고 오시오. 데리고 오시오. 갖고 오시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를 이쪽으로 보내고 법원을 보내고 각종 서류를 다 보내야 됩니다. 법원에 신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검사는 그 시간 동안 수사를 못하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열받죠. 이 자식이 걔는 이런 걸 청구하는 바람에 이거. 그래서 검사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머리를 굴리는 검사가 있냐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공소 제기해요. 그 다음날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또는 그날 바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전격적으로 공소 제기하면 이제 신분이 갑의 신분이 뭘로 바뀌죠? 피의자였다가 피고인으로. 그 다음날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피고인 신분이 딱 바뀌면 이 청구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셈이 되는 거죠. 원래 피고인은 청구권자 2단이다. 청구권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청구권자가 아닌데 청구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그럼 법원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막바로 기각을 합니다. 왜?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셈이 되니까. 아까 제 사망에 의해서 기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지금 피의자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어요. 검사가 열받아요. 그래서 검사가 그 다음날 그날 빡빡으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전격적으로 기소한다. 그래서 전격 기소라는 표현을 키워드를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문으로 바뀌죠? 피고인 신문으로 바뀌죠. 피고인 신문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법원이 사망에 의해서 아까 봤던 사망에 의해서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셈이 되니까 막바로 기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면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여요.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다. 아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사망에 1번 있죠. 사망의 1번. 1번에 보면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셈이 되니까 막바로 신문 없이 기각을 합니다. 논리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피의자 갑은 억울한 면이 있죠. 적부심이 공소 제기 전에만 허용된다 해서 공소 제기 전에 부랴부랴 청구를 했어요. 이 청구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적법하죠? 그 상태에서 검사가 장난질 친 거잖아요. 검사가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기소라는 장난질 치는 바람에 피고인 신문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기각당한다?
그럼 적부심사 제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뭔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이 전격 기소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이런 상태에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기소된 자들은 피고인 신문으로 바뀌어도 심사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고 기각으로 갔던 관례를 없애고 심사가 진행되어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토록 하자. 그래야만 피의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격적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가급적 안 지우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때려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조명해봐라. 그래서 자 이거를 기각하지 않고 심사 청구 전격 기소한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청구한 다음에 전격 기소된 자, 이 표현. 그래서 얘는 그대로 적부 심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각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조항 들어가 볼게요. 조항의 제 사항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다시 봐요. 몇 시간 내에 신문조사한다고 했죠? 24시간 내에. 그죠? 그 다음에 결정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심사 청구 후 공소 전격적으로 기소된 자도 이런 정상적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사항을 볼게요. 제가 사항을 보면 48시간 내에 신문 조사를 하고, 자 신문 여기 밑에 있죠. 신문, 그다음에 조사하고 신문 조사 미음자들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넘버는 1번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때는 기각하고, 그다음에 2번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때는 석방합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문구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맨 끝에 봤더니 요거 3번 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자 또한 같다. 이 뜻이 뭐예요? 아까 전격 기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를 끌어가지고요. 끌 수 있나 몰라도 끌어가지고 아까 이 299면 요 4번으로 연결해요. 끌어서 연결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불가능을 우리 가능케 한다. 화살표 끌어가지고 끌어서 일로 가. 일로. 끌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5항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 5항. 5항도요. 이거 5항이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제 5항이 이거 보증금 납입 조건 비자 석방 결정. 여기에도 이 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로 안을 비추고요. 가로 안에 심사 청구 공소 제기된 사람 포함. 아까 5항에 심사 청구 공소 제기된 사람이 아까 전격 기소된 자 그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똑같이 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항 맞아 갈게요. 지금 이제 고작 피의자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그다음에 배, 친, 형, 그다음에 이제 가동고. 자, 가족 동거인 고인조는 이렇게 앞으로 붙여서 가동고 이렇게 입에 베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 심사 청구권자 그대로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가동고. 그래서 피의자, 변호인, 대배친형 가동고. 가동고가 뭐의 줄임말이요?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다음에 이제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관할법원 하나 구성해서 이제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관할법원에는 밑줄 막아놓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관할법원은 어딘가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요. 피의자를 수사하던 검사님 있죠. 피의자를 수사하던 검사님 소속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지방법원에서 이제 이걸 심사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하나 구성해요. 근데 거기에 영장을 발부했던 수임 판사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 이해되시죠? 자, 제 12항으로 갈게요. 12항 먼저. 12항을 갔더니 여기에 자 그런 문구가 나오죠.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렇게 또 보세요. 이걸 뭐죠? 누구죠? 수임 판사. 수임 판사는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장에 대한 재심. 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격. 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격. 영장에 대한 재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다만 단서가 있죠. 단서는 이제 그 판사 외에 다른 판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에이, 다 휴가 갔단 말이에요. 지금 휴전기라 다 휴가 가는데 우리만 휴가를 못 가고. 판사님 다 휴가 갔어요.
수임 판사님만 휴가를 못 갔어. 그러면 수임 판사님 그때는 할 수 없이 관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단서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 2항 볼게요. 2항. 여러분들 초심자분들은 접부심사 제도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피의자 하물며 저 죄인들, 피의자,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자,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자.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2항. 검사 또는 사경은 뒤에 있으면 알려야 된다. 박스. 고지죠, 고지. 사전 고지. 그래서 반드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우리가 고지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를 배운 바 있는데 사전에 고지하는 게 뭐였죠? 찐구의 고지 기억나? 찐구의 고지? 찐이 뭐지? 찐술거부권. 구가 뭐지? 구제신청권. 이런 거 고지하는 거 있었죠? 자, 한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회독, 3회독 반복이 돼야 되고요. 이거 또 고지합니다. 미리. 사전 고지를 하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3항은 아까 정리했고 신문 없이. 4항은 신문을 하고 여기는 신문 없이고 4항은 신문 조사를 하고 3항은 신문 없이 기각하고 4항은 신문 조사를 하고. 알겠죠? 자, 이거 그림이요. 이거 48시간 내 신문 조사하는 거. 48시간 내 신문 조사하고 이게 제 4항. 그다음에 신문 없이 이거 생략하고 바로 기각하는 게 제 3항. 아까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 4항에 저 4항 봐요. 4항에 봤더니 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석방, 이유가 없다면 기각. 자, 이제 요게 빠졌죠. 보증금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거 이거 빠졌죠. 이게 이제 5항부터 합니다. 5항. 5, 6, 7을 묶어야 돼요. 5, 6, 7. 5, 6, 7 묶어 볼게요. 자, 여기에 묶어 놓고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의자 보석 또는 기소 전 보석. 왜 특별히 피의자 보석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지 알겠죠? 왜 쓰죠? 나는 가발을 왜 쓰죠? 더럽게 안 받아주네. 벗는다 샹. 여기 봐요. 보석이 여기가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보석이 여기잖아요. 독특한 보석이기 때문에 자꾸 별칭을 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의자 보석 머리만 쳐다보고 그래. 칠번 봐. 피의자 보석. 그다음에 기소자 보석. 자꾸 가발 얘기하면 자꾸 여기만 쳐다보죠. 이거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아파. 어제 편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지난주부터 이게 어제 도수치료 받는다고 했더니 그 도수치료하는 분이 힘이 세잖아요. 더 세게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저는 그 실보험도 없어갖고 한 시간에 20만 원짜리를 받고 왔어요. 근데 실손보험이 있다면 그거 다 보험회사에서 나온다면서요. 되게 억울하더라고. 그 봤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목을 쭉 빼고 왜 컴퓨터를 많이 보고 목을 쭉 빼고 책을 많이 보고 이랬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하루 아프고 이제 금방 좋아지는데 당신은 이제 그렇게 될 나이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이 상태를 이렇게 조정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머리 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머리 무게가? 나도 어디 그분한테 처음 들었는데 1번 100kg, 2번 4kg. 100kg는 좀 그렇죠. 4kg이면 이게 이거를 목에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4kg 들어봐요. 얼마나 무겁다고요. 이거를 24시간 내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쭉 빼는 거북목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빠듯하게 하시고 핸드폰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받았는데 안 나. 그래서 예약했던 거 취소를 했어요. 안 나 이게. 그래서 시간이 가면 낫겠다. 근데 오늘 뭐 아파서 안 오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진짜 편도통 심해가지고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심한데 참. 내가 요새 인상 쓰고 있잖아요. 인상 쓰는 이유가 제가 인상 팔아서 인상 쓰는 게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자꾸 편도통이 얼마나 이게 아픈 줄 알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래도 환하게 웃으려고 농담하는데도 안 받아주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 눈깔 빠지겠어. 이 현도 온 다음에 눈깔까지 이상해져가지고. 아파서 안 왔다고? 저기도 아파서 안 왔다고? 너무 새끼들 사랑합니다. 특정인 두 명의 이름을 쓰고 싶은데 쓰면 전국을 알려줄까봐.
아파도 나와요. 나오면 견뎌요.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라도 좀 일어나면 나오고. 그 늦게 일어나는 게 늦게 일어나서 나오는 게 용기라고요. 안 나오기 시작하면 도끼자루 썩는지 몰라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시간이 가요. 집에서 공부하면은 공부 첫날은 잘 돼요. 근데 둘째 날부터 망가지는 여러분들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들어요. 강하게. 95, 96kg 가는데 이게 내가 이 기수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 순간에 현타가 와서 다 포기를 해요. 근데 근근이라도 늦게라도 나와서 버티면 그래도 포기는 안 한다고요. 자신 있게 간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냈던 분들 오늘 두 분 나오셨네. 문자로 제가 계속 보내요. 왜 여러분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시험 합격시키지 못하면 제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든지 일십하든지 안일십하든지 일십 안일십을 제가 분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냅니다. 그래도 두 번 보내면 세 번 보내면 한 번은 답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한하더라도 그냥 아이고 못 봤네요. 거짓말 시키면 되잖아. 못 봤네요. 그렇게 하고 나도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요. 못 봤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답장 늦어서.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 자의반 타의반 나왔을 때 다시 공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근근히 이어가고 우리 시험 이렇게 근근이라도 이어가면 그래서 완주하면 시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되는 이유는 완주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튼 완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이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살죠. 왔는데 전부 다 아프다는 핑계로 다 안 나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나는 이쪽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말이죠. 근데 정신병자거든요. 조현병 알아? 조현병? 저 조현병 환자거든요. 알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근데 오늘 안 먹었다는 거 명심하세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갑자기 내려가서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나와서 공부하고 801호에 오후에 거기에 강의가 없으면 거기서 자습할 수 있도록 배려할 테니까. 그리고 야간에는 301호가 비니까 301호 와서 자습하시고. 어제 보니까 체험관리반이 쭉 올라가니까 301호가 텅 뺐더라고요. 체험관리 싹 올라가니까. 아주 공간이 좋아요. 넓고. 물론 체험관리반 분들도 내려와서 301호에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 포스트잇으로 다 써붙이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공부해. 그리고 수업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주하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따로 복습을 하잖아도 머릿속에 쌓여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좀 진짜 저보다 더 머리가 아파서 밤에 공부를 못 하겠다. 그러면 밤에 일찍 가더라도 수업 받은 게 쌓여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그 다음에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왜? 내가 수업 듣고 그래도 근근이라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인강을 듣고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자 이제 문자 또 보낼 겁니다만 나오세요. 나오시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가 창피합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이제 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망가진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쉬움 남지 않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완주를 못하면 얼마나 아쉬움 남습니까? 요새 이제 법원직 실패한 친구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친구들에서 완주한 친구들은 바로 와서 등록하고 공부해요. 근데 완주하지 못하고 막 시험 점수가 저조하는 친구들은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철학적 접근을 많이 한답니다. Who am I?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 고민하는 시간들. 너무나 자괴감이 들고요. 힘들어 합니다. 저보다 아쉬움 남지 않게 해야죠. 우리 남학생들 어릴 때 싸워봤지? 등치 이따만한 놈하고 싸워봤어? 싸워봐서 안 해봤어. 이따만한 놈하고 싸우는데 처음부터 쫄아가지고요. 한 번도 못 때리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10대. 돌아와서 얼마나 물었던지요. 한 방에도 때려볼 걸. 이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한 방이라도 때려볼 걸. 그냥 싸대기라도 한번 손가락이라도 한번 찔러볼 걸. 이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비유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완주하자는 마음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오면 관리를 제가 하는 게 제 의무고 책무라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제 안 나온 분들 제가 알아요. 누가 안 나왔는지. 근데 오늘 나오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저도 넘어가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뭐 어제 안 나왔다고 오늘 나온 분들한테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의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다만 하루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그 다음 날 꼭 나오시라고. 늦게라도.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을 때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나오게 돼요. 일찍. 근데 늦게 일어났을 때 그냥 오늘 샹 12시에 일어났으니까 포기하자. 오늘 쉬었다 가자.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나올 용기가 안 되고 그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늦게 자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늦게 일어나서 다시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2주 정도만 공부 안 하면 내년 시험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지금 똑바로 차릴 때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도 쉬고 뭐 야간에 좀 아프면 일찍 가고 해도 됩니다. 다만 버텨야 됩니다. 잘 버텨주라고요. 하나 더 붙이면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금리 인상이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금리가 뭐 바닥이었기 때문에 돈 빌려도 뭐 크게 문제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진짜 뭐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물가도 높죠. 물가도 뭐 한 2배 정도 뛴 것 같아. 응?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알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뭐 사주는 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강료를 뭐 좀 엄마의 부담을 덜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할 일은 진정으로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시험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5, 6, 7을 묶었죠. 썼죠. 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썼죠. 썼고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체포를 생각해 볼게요. 체포. 지금 보증금을 볼모로 잡고 애를 내보내 주는 겁니다. 체포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에요. 단시간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체포된 놈에 대해서 앞으로 길게 가두리 하고 싶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체포의 경우는 이 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길어봤자 하루 이틀 체포된 놈인데 언제 보증금을 받고 언제 내보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오직 구속된 애들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속된 피의자. 자, 체포 X입니다. 체포된 자는 이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판례를 볼게요. 자, 판례를 봅니다. 어디냐면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죠. 305면에 보면 자, 니은 있죠, 여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허용되는 여부 허용되지 않습니다. 305면이요. 밑으로 내려요. 체포 접부 심사 절차. 여기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허용되지 않죠? 허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보증금 내고 석방합니까? 이거 잘 밑줄 잘 그어놓고 잘 해놓고요. 됐죠? 자, 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결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어갔다 오기가 힘드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5항을 계속 볼게요. 봤더니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자, 보증금 납입 조건 밑줄 그어놓고 그다음에 결정으로 그다음에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피의자 보석 결정, 그다음에 피의자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결정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다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 자,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다음에 중요 참고인들에게 해를 또는 해코지할 염려가 있다.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 해코지할 염려가 있다. 해코지할 염려가 있는 놈을 내보내면 안 되죠. 증거를 조작할 염려가 있는 놈을 내보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두 개를 제외사유로 해요. 제외사유. 보석의 제외사유. 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 그래서 피의자 보석의 제외사유라고 합니다. 제외사유. 자, 조문이 복잡하다는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자, 떠나볼 것은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여기를 박수 한번 쳐요. 명하여한다가 아니라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중요해요. 왜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중요하냐면 하여한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재량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권 재량 보석. 이라 불러요. 직권 재량 보석. 재량 보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재량이 없어서 재량. 할 수 있답니다. 하여한다 나오면 이거 틀린 거예요. 이 조문을 하여한다로 바꿔서 출제를 했는데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조문 문제가 틀리면 조문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문 가지 않게 좀. 그 다음에 이제 6항과 7항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뭐 조건 뭐 피고인 보석과 같은 거니까 나중에 넘어가면 되고요. 자, 지금 5, 6, 7이 바로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결정, 약칭 피의자 보석, 약칭 기소전 보석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8항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8항. 지금 이게 이 그림을 봐요. 수임 판사님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한번 재심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불복이죠. 여기서에 대해서 불복 절차입니다. 재심적 절차, 재심적 절차, 불복 절차. 이 결과 이제 이런 결정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또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어 거기 다시 한번 불복 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자체가 한 번의 불복이잖아요. 불복했는데 불복에 대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불복할 수 있을까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거의 항고가 가능할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앞으로 절차가 많잖아요. 공판도 있고 막 또 공소 제기도 해야 되고 막 절차가 많은 데다가 여기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속에 대해서 한 번 불복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불복을 한다면 절차가 발목이 잡힌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송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큰 이념인데 여기서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불복할 수 없도록 틀어막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다.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또 그래서 나온 게 제 8항입니다. 8항 중요해요. A급이에요. 사망과 사형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신속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 방지책으로 소송의 지연 방지책으로 항고할 수 없다고 틀어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과 사항만 나와 있죠. 사망 사항이 뭐냐면 이거 아까 이겁니다. 사망 사항 이제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사망 사항을 봤더니 이거 사망에 신문 없이 기각했던 거, 그다음에 사항에 48시간 내에 신문 조사하고 기각했던 거 또는 석방했던 거. 그러니까 석방과 기각. 자, 봅니다. 그래서 석방과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하지 못한다. 여기에 자 여기 옆으로 쓰세요. 5항은 들어가 있잖아요. 5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항이 아까 뭐였죠? 5항? 피의자 보석이요, 기소전 보석이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5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5항에 따른 이 피의자 보석, 5항에 따른 기소전 보석 이거는 항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을 만든 이 조항을 만든 사람들이 일부러 상항과 사항만 넣어놓고 5항을 빼놓은 겁니다. 5항을 뺀 채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일부러 한 겁니다. 그렇다면 5항은 이 기소전 보석, 피의자 보석 이거는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결정이 있는데 이거 항고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항고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항고할 수 있다. 자, 판례를 확인하고 올게요. 한참 뒤로 가서 요걸 봅니다. 한참 들어가서 요거 307면 보면 자, A급 판례요. 보증금 납입 조건 피의사 석방 결정 이것은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고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했죠. 여기에 사망과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하지 못하는 걸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사망과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5항은 빠져 있다.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맨 끝에 봅니다. 피의자나 검사는 추소에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다. 자, 맨 끝에 있는 문구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다. 피의자도 불만이 있다 해서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다. 피의자가 불만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가시오. 석방 결정을 때렸는데 피의자도 과연 불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 결정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검사는 당연히 불만이 있죠. 석방시킨다는데. 그래서 검사는 뭐 항고할 수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피의자도 왜 항고할 수 있는가? 보증금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1,000만 원 없다고 했지? 1,000만 원이 있어야만 내가 나가는데 1,000만 원 없으면 어떻게? 좀 깎아달라고 100원 안 됩니까? 1,000원 안 됩니까? 깎아달라고 이렇게 항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법정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5, 6, 7, 8까지 했고요.
8항까지. 그다음 구항 봅니다. 구항은 검사, 피고인, 청구인, 검사, 변호인, 청구인 참. 자, 얘는 의견 진술할 수 있다. 마치 영장 실질 심사 쪽하고 비슷하죠. 자, 이 조항을 가볍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10항. 10항에 33조를 준용한다. 자, 요게 국선변호입니다. 국선변호인 조항을 준용합니다. 즉 접부 심사를 진행하는데 피의자가 혼자 덜렁 나왔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물어봅니다. 네 혼자니? 외롭지 않니? 외롭다고 좀 리액션을 해봐요. 외롭다고. 그러면 붙여줄게요. 그래서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갖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사유 중에 하나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1항에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비공개였어요. 비공개. 자, 이게 왜 비공개입니까? 비공개는 공소 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자, 요거 그림 다시 볼게요. 접부심은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지죠. 여기서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비공개입니다. 이 이후에 이루어지면 여기는 공개인데 이쪽은 공판, 공소 제기된 뒤에는 공판이기 때문에 공개된 재판 공개. 근데 공개의 영역인데 여기는 비공개입니다. 수사는. 그래서 수사 절차라서 공소 제기 전이라서 비공개라서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12항은 아까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그다음에 13항. 야, 요거 봤더니 맨 끝에 박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까 구속기간 불산입 있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박스 쳐놓고. 그리고 구속기간 불산입. 아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숏, 이응 했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자 봤더니 접수한 때로부터 발언한 때까지 똑같아요. 왜? 접부심을 청구하면 검사는 피의자와 더불어 모든 증거물과 서류를 어디로 보내요? 법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수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걸 보존해 주는 겁니다. 아까 보존해 주는 거 기억나죠? 이게 영장 실질 심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 요거 피의자 신문할 때 201조 2의 6항 준용. 요것도 밑에 쓰면 신문조서. 신문조서 쓰고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말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다면 무조건 뭐 작성한다? 조서. 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요. 반드시 하여한답니다. 작성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피의자가 여기서 자백을 했어요. 피의자가 막 여기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술술 풀어. 자백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각 결정이 떨어졌어요.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자. 기각 결정이 떨어졌어. 근데 자백한 내용을 담은 조서가 있잖아요. 이 조서는 나중에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조서를 누가 지금 작성했죠? 재판부가. 관할 법원의 재판부가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 조서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 이 판례를 보는데 판례 자세한 내용 호술로 갈 거고요. 초심자들은 판례를 보고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요. 자, 이겁니다. 303면. 303면을 보면 신문조서 작성 있죠. 그러니까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 작성하는데 여기서 화살표 딱 뽑아요. 그래서 구속첩보 신문조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후술. 자세한 내용 후술. 자, 공부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11조 아니고 315조 3호입니다. 초심자분들은 넘어가요. 초심자분들은 넘어가고. 그래서 315조 3호에 따라 인정되는 거지 311조 아니다. 요 내용들이 시험지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자, 초심자분들은 넘어가고 그냥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법조문을 다 정리했고요. 14항까지 있냐. 이거 개 같은 조항.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필요한 부분을 몇 개 정리합니다. 요거 아까 전격 기소 했죠. 299면에 전격 기소 폐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건 다 버려도 됩니다. 오케이? 버리고요.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긴급체포된 자, 접부심사 청구권이 있다. 이건 아까 했죠? 영장 없이 체포된 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동규정 301면. 301면에 참고란에 이 동규정이 있죠. 동규정의 내용이 검사와 사경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규정에 따르면 접부심사 청구권의 통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봤더니 접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24시간 서면으로 통지.
자, 이게 지금 첩보심사 청구권이라는 것에 따라 자, 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청구를 했다는 걸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서면 통지한다. 이거 봤더니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체포 구속된 자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게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의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옆으로 리뷰할 때 87조를 적어놓고 앞에 87조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심사 청구 사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지금 심사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일 때 청구합니까? 적부. 그래서 자, 적부, 위법성, 적. 그다음에 부당성. 자, 부당성이 이제 3번에 봤더니 사정 변경에 의한 필요성이 있죠. 적법화했으나 지금 필요성이 없는 거. 그때 당시에는 적법화했으나 지금은 사정 변경되어서 필요성이 없다. 그 필요성이 없는 게 지금은 부당하다. 지금 부당하다. 적부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첫 번째 적부에 동그라미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겁니다. 적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법원 아까 제가 잠시 소개했죠. 자, 지금 여기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서 여기 있잖아요. 지금 검사가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었겠죠. 이때 수사했던 또는 수사를 하던 검사가 수속되어 있는 검찰청이 있겠죠.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우리 김 검사님이 수사를 담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지검에 대응하는 게 지방법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했다면 수원지방법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사 소속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다. 요거 자, 요거 밑줄을 좀 보여주세요. 요거 수사 중에 검사 소속의 두 번째 줄 있죠. 검찰에 대응하는 법원이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2번은 우리가 법조문에서 했죠. 수임 판사님 영장을 발부했던 법관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청구하면 48시간 내에 신문조사를 하죠. 요 48시간 내에 신문조사는 요 대목 신문은 뭐죠? 히어링하는 겁니다. 히어링. 따라 신문기를 지정하고 신문기 지정 법원의 시점에 신문기 지정 요 밑줄을 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듣기 위해서 신문기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즉시 청구 법원은 여기에 통지를 합니다. 그 정도. 그래서 법원은 빨리 통지해서 나올 사람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의견 진술, 영장 등본기록 청구 이렇게 하게 됩니다. 302면 맨 밑에 있죠. 자, 여기서 먼저 검사, 변호인, 청구인 들어와서 의견 진술할 수 있고요. 검사, 변호인이 의견 진술하면 이제 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들어주죠? 판사, 재판부가 들어주는 거고 법원이 들어주는 거고. 기억.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 다시 한번 동그라미. 판사의 신문이 끝나면 의견 진술할 수 있고요. 유리한 증거를 낼 수 있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니은 봅니다. 니은이 이제 자 보면 적부심사 청구권자. 아까 누구 했죠? 피의자, 변호인, 대배, 진영, 가등고. 이런 사람들은 뒤에 보면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등본 기억나요? 등본은 뭐였죠? 사본의 전부. 기억나죠? 그다음에 디귿 이제 303면 넘어갔죠. 변호인. 또는 이제 접부심에 참여할 변호인이 없으면 네 혼자니 하면 뭐 선정한다고 했죠 아까? 국선 변호인 갖다 붙이는 거고. 자, 이때 열람할 수 있다. 자, 열람할 수 있다는데 열람에다가 등사가 있어요. 열람 또는 등사.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열람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복사도 때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조서 작성 이거 아까 했고요. 303면에 있는 신문조서 작성. 제가 언급하지 않는 규칙 봐서 다 버려요. 버리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304면에. 자, 여기 봅니다. 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석방결정, 피의자 보석결정, 기각결정. 세 가지 나온다는 거 알죠?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24시간 동그라미 쳐놓고요. 세 번째 줄. 24시간 내에 결정합니다. 이거요. 신문조사만 처음에 24시간 내에 결정한다. 이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결정부터 요거. 기각결정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을 때는 신문 없이 막바로 기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1번, 동그라미 1번, 2번을 두 개 묶고요. 2번부터, 동그라미 2번부터 가요. 동그라미 2번에 신문 없이. 여기 왜 신문 없이냐면 너무나 택도 없는 거니까 요거 제 3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신문 후. 그러니까 요거는 제 3항이고 요거는 제 4항이고. 그래서 뭐 법조문이 있죠. 조문은 제가 적어놨고요. 두 개의 결정이 있다. 자, 두 개의 기각 결정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석방 결정합니다. 석방 결정은 친구가 이유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각 석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당하다,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석방하는 거죠. 자, 석방인데, 자, 요 위에 있는 내용은 조문 그대로고요. 제가 사항 조문 그대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문제는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요게 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이제 정리하는데, 요거는 저 앞에 있었죠. 표. 한참 넘어갔다가 보자. 한참 넘어갔다가 이제 조금 약간 쉬고 계세요. 한참 넘어가면 좀 쉬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기가 두렵다. 이거 너무 앞으로 넘어가면. 자, 요거 282면에 이제 요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봤더니 접부심에서 석방 결정 떨어졌을 때 재체포 재구속이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 보증금 납입 조건피자 석방 결정이 떨어졌을 때 과연 뒤에 재체포 재구속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두 개 다루고자 합니다. 그다 282면을 적고요.